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제로 멕시코보다 더 큰 나라인데 전체 인구의 85%가 이 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두 지역은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합니다. 점점 더 흥미로워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사이의 땅, 서남아시아의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나라예요. 그린란드와 거의 같은 크기죠. 잠깐, 뭐라고요? 크기가 전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지도는 지구를 투영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도에 따라 투영된 지도의 축척은 동일하지 않아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축척이 작아집니다. 북쪽에 가까울수록 축척은 커져요. 따라서 평면 지도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으므로 눈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구본을 보고 이 나라들을 찾아볼게요. 여기는 그린랜드이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제 거의 똑같아 보이죠?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부분도 실제 사막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도 많이 있습니다. 국토의 95%가 사막 또는 준사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연속 모래사막인 루브 알칼리 사막이 사우디에 있어요. 연속적이라는 말은 그곳에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을 정도로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모래 언덕의 높이는 60층 건물의 높이에 달할 정도죠. 하지만 사우디는 매우 덥고 습하며 천연 수자원이 없습니다. 물론 주변에 바다가 있지만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담수화해야만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수입하지만 여전히 물이 석유보다 더 비싸요. 따라서 여행을 떠나신다면 생명의 액체인 물을 미리 비축해두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또 다른 품목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모래입니다. 네, 사막이고 모래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지만 건설과 유리 생산을 위해 여전히 호주에서 모래를 사와야 해요. 사막의 모래는 불안정하고 그런 종류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아요. 동시에 이 나라에는 석유라는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가난한 사막 국가였어요. 그러다 1938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연료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날씨와 기후 조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정착지를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상상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인구가 좁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는 다른 모든 지역이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7대 도시를 소개합니다. 담맘은 바로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해 있어요. 이 도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인 킹파드 공항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보다 5배나 큰 규모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리야드는 수도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리야드라는 단어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도시였던 과거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일 거예요. 지금은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대한 메가폴리스로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아 이만큼 크고 높게 성장했어요.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여 인구 밀도가 높은 다른 지역을 따라 여행해 보겠습니다. 리야드에서 아바까지 가는 길은 아까 말한 가장 큰 연속 사막인 공백의 지역 랍 알칼리 바로 서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며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모래 밑에는 막대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사막도 더 이상 미지의 땅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아바에 도착했어요. 이 이름은 향수라는 뜻으로 사막의 진정한 오아시스예요. 푸르르고 꽃이 많으며 풍경이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예술, 문화, 커피의 도시이기도 하죠. 매년 여름 축제가 열리며 춤, 그림, 도자기, 목각 등 독특한 요리와 전통 민속 예술로 유명한 도시예요. 리야드가 비즈니스의 도시라면 아바는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홍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세 도시가 나란히 보여요. 타이프, 메카, 제다입니다. 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곧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곳입니다. 지금 제다에서는 제다타워가 건설 중이에요. 이 타워는 1000m 높이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르즈 칼리파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예요.
2013년에 공사가 시작된 후 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23년에 공사가 재개되었죠. 제다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인 파드 왕의 분수도 있어요. 이 분수는 20층 건물 높이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이 나라에 담수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분수는 그 귀한 물을 사용하지 않고 홍해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분수 안의 물은 소금물이에요.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와 다른 많은 성지가 있는 곳이에요. 종교적 휴일에는 도시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해요. 메카에서 다음 목적지인 타이프까지 가는 길은 그 자체로 매혹적이에요. 산맥과 깊은 계곡, 과일 시장과 장미 농장을 지납니다. 타이프는 산악도시로 보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도시의 그늘과 시원함을 선사하죠. 따라서 특히 여름철에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는데 이는 사우디에서 견딜만한 날씨를 가진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타이프는 비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름 수도라고 불립니다. 매년 약 3억 송이의 장미가 재배되는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려요. 수확된 장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미 오일을 생산하는 데 사용돼요. 목록에 몇 개의 대도시가 더 있으니까 계속 북쪽으로 이동할게요. 다음 목적지는 메디나로 풍부한 역사를 지닌 또 하나의 성스러운 도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곳입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방문객이 도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외곽 지역도 좋아요. 메디나는 농업의 중심지이며 대추야자나무로 유명합니다. 대추야자는 약 300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사서 북서쪽으로 이동해 투어의 마지막 도시인 타북으로 이동합니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인 만큼 여러 곳에서 고대 암각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시가 제공하는 건 암각화뿐만이 아닙니다. 타북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대 랜드마크, 아름다운 바위 풍경, 홍해의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요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전통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축제까지요. 더 좋은 점은 이 지역이 비옥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좋다는 점이에요. 타북에서는 감귤류, 대추야자, 올리브를 재배해요. 랜드마크에 대해 말하자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바테안 유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타북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예요. 수세기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희귀한 암석의 박물관인 하스마 사막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것이 제 위시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투어는 끝났지만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상징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는 아라비아 반도가 원산지이며 낙타와 사람이 수세기 동안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낙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작은 도로에서는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요. 예쁜 낙타 선발대회도 열리고 낙타 애호가들은 아름다운 낙타는 단번에 눈에 띈다고 말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